오늘 문무일이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 조금 전에 오전 9시 30분에 이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하며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 그리고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많이 있었죠. 이 정권 와서 그 끝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문이 수사권 조정하는 부분이 부당하고 공수처 설치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검찰 편을 쉽사리 들어주지 못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자초한 부분이 크지요. 자, 그래서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이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말하며 패스트 트랙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 인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이 패스트 트랙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제대로 재검토를 해주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루킹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자, 이런 걸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진짜 50보 100보입니다. 드루킹이 지금 어제 2심 재판에서 정말 자신에 대해서 지금 댓글 조작 사건 등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검경에 이어 특검이 짜놓은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루킹은 도 변호사 기소되어 있죠. 정인으로 신문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요. 자, 도 변호사가 센다이 총영사 등으로 거론된 인물이죠. 그래서 드루킹은 도 변호사 측이 경공모 속의 도 변호사가 핵심이었냐니 그러지 않다면서 경공모 조직이 외부에 잘 못 알려졌다. 언론이 때리면서 쓰레기로 만들었고 특검은 두목이라고 프레임을 짰다. 그럴싸한 놈들을 묶어 넣으려다가 경력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가 2인자로 된 것이다. 자기가 일본 대사로 도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정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다. 댓글 작업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다. 경공모의 목표는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였고 문재인에게 올린 보고서에도 관련 이슈를 다 적어놨다. 당시 문재인 후보 이미지만 보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기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고 하고 이 김동원의 드루킹의 경공모는 2017년 1월에 한참 이제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에 재벌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는 실제로 대선 후보 기조 연설에 반영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시민한테도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명절에 경공모에서 선물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명은 유시민에게도 설 추석에 한우 세트를 여러 차례 보냈고 본인도 받으면 고맙다고 핸드폰으로 동영상도 찍어 보냈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방송에 나와서 날 모른다고 했다. 또 노회찬 전 의원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내고 강연료를 줬는데 특검이 기소한 것처럼 불법 자금은 정치 자금은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회찬 부인을 재판부가 정인으로 소환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고 신문이 이렇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드루킹이 김경수가 아닌 대통령에게 청탁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4강 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 김경수가 임명하냐. 즉 일본 대사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대사를 갖다가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지지율이 17%밖에 안 되던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4강 대사에 임명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근데 김경수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김경수를 만나서 우리 회원 중에 일본 대사를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다. 그런데 김경수가 그게 틀어지고 나서 미안했는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오사카 총영사를 제안했고, 그런데 김 지사가 대리인으로서 해주겠다 하니 자기는 문재인의 뜻으로 알았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오사카 총영사도 대통령이 결정하지 김경수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드루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문재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김경수로 하여금 드루킹에게 대사는 좀 어렵고 그걸 제안해라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특검에서 기소된 것은 지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나 일본 대사를 요구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김경수가 지가 말했던 오사카 총영사도 번복하고 딴 사람 보냈다. 한겨레 신문에 갔죠. 그리고 센다이 총영사를 또 제안해서 분노했다. 나중에 가서 김경수가 오사카 총영사도 못 주고 뭐 이름도 모르는 시골에 센다이 총영사를 하라 했으니 그걸 받으라고 전화해서 격분을 했다. 그래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듣도 보지도 못한 센다이 총영사를 받으라고 해서 거절했다. 마지막에 만나러 갔더니 웃으면서 오사카 총영사는 너무 크다 이렇게 말을 했다. 제가 그때 처음부터 해줄 마음이 없었구나 생각하고 1년 동안 우리를 농락했구나 생각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자, 드루킹은 이날 법정에서 특검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박상용 특검보의 질문마다 짜증을 내면서 질문 내용이 뭔가 맺힌 게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진술하면 단독 재판부 선고 때 풀어주겠다고 해서 특검에 진술했는데, 그런데 당시 진술을 가져와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돈 준 사실도 없는데 왜 맞나 틀리나를 물어보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야당이 좀 덩신이라서 그렇지 이 드루킹 사건은 그야말로 문재인이 드루킹에게 자리를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드루킹이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을 한 것을 다 보고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국민적인 분노가 없다라는 게 이게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경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정말로 웃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 경찰이 한 수사 중에 제일 개판이 이 버닝썬 사건이라고 봅니다. 오늘 한 언론에 보면 김상교 씨 모친이 버닝썬 사건을 처음에 제기했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저께 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받던 승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덜 알려졌지만은 김상교 씨를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안전요원을 폭행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3명 중에 다 좀 이상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버닝썬의 또 다른 안전요원 가드라고 불리는 친구는 양심선언을 TV에 나와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김상교 씨의 모친 한미경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회적으로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라는데
그래서 실명으로 써도 좋다라고 하면서 아들하고 6개월 동안 너무 힘들고 절박했다.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진 않겠다. 아들을 도와서 그때 할 수 있는 건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할 것이다. 평범한 모자가 저항하고 견디기에 너무 힘들었다. 그렇지만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다져준 계기가 있었다. 아들 폭행 사건을 발단으로 클럽에 얽힌 여러 제보가 들어왔다. 물뽕이라고 불리우는 약물에 노출되어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했다. 딸과도 같은 여성들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친 함 씨는 변호사 비용이 우리 가족에게 만만찮은 액수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돈을 들여 버닝썬에서 벌어진 기막힌 일을 세상에 알리고 또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꼭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활동 중인 한 카페가 큰 도움이 됐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여기서 많이 전파해 줘서 감사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지금 결론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대중들은 죄질이 가장 나쁜 이 성리라는 애를 풀어준 데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여론으로 보면 지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등장됐다. 횡령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성리하고 유인석이를 같이 풀어줬는데요.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등은 별것도 아니라고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8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이 성리에 대해 사법 처리에 지장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성리가 경찰한테 승리했다. 그래서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고 2018년 2월 서울 논현동에 문을 연 역삼동입니까? 그 버닝썬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지만은 대통령과 총리가 수사 지시를 했고 경찰 152명이 투입됐지만은 성리를 결국 풀어줬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무리한 구속 시도했다. 웃기는 거죠. 이 말이요. 사실은 무리한 구속 시도가 아니라 본질을 이렇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서 구속시키려는 것은 무리한 거였죠. 근데 구속을 꼭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성리를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로 구속을 시키려면 쓸데없는 버닝썬하고 관계없는 로버트 할린이 재벌 3, 4세니 무슨 박유천이니 이런 게 아니라 버닝썬에서 벌어진 물뽕 사건 그 피해자들이 다 신고도 했잖아요. 여성들이 한 5명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물뽕을 먹인 다음에 성폭행을 한 거. 그리고 성폭행을 한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돌린 거. 그런데 그런 여성들이 그 말한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느냐? 아니고 숱하게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성리가 운영한 업체는 그야말로 물뽕을 통해서 자연산 여성들을, 이 검사가 썼던 표현이에요. 자연산 여성들을 갖다가 성폭행하고 마약 중독시키고 그리고 성폭행하는 사진들을 찍어서 돌리는 거대한 범죄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또 본질 중에 한 꼭지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는 일본의 야쿠자나 중국의 사막패가 도박 자금 등 부패한 자금을 한국으로 빼돌려서 세탁을 해서 그 버닝썬에서
전부 현금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도 수억 원씩 현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수십억씩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돈을 가지고 결국은 바꿔주고 몰래 들어온 밀수를 하든지 한 돈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 내에 곳곳에 투자시키고 이 과정에서 암호화폐나 부동산 등에 투자됐겠죠. 이 과정에서 권력 핵심들이 추가로 더 있다. 윤규건은 다만 그런 승리와 권력 핵심을 연결하는 고리일 뿐이다.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윤규건도 처벌할 수 없었고 승리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윤규건은 이 버닝썬과 관련된 부정한 돈의 세탁과 또 투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문정권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우리들 병원의 대출 비리 같은 부분을 무마시키는 역할까지도 수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윤규건을 두들겨 잡아서 구속시켜버리면 이거는 윤규건 입에 따라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윤규건은 할 수 없다. 근데 윤규건이 헛숱하게 진짜 골프 4번 치고 밤 6번 먹었고 티켓 3장만 받았겠어요. 근데 윤규건이 조사를 해보니 밥값도 2번 냈다는 게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윤규건이 골프 4번에 무슨 밥 3번인가 얻어먹었다. 그런데 이게 합치니까 2년 동안에 270만 원 접대밖에 안 된다. 처음부터 요 액수 조정에 경찰 수사가 집중되고 증거인멸하고 이렇게 집중했지. 윤규건이 버닝썬에 있어서 벌어지는 범죄들을 다 덮어주고 거기에 일종의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대가성 부분이나 인과관계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게 없다라는 말 그것만 믿고 그냥 윤은 이 사람들하고 그냥 순수하게 밥 얻어먹고 놀았는지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냥 핵심 의혹 하나도 밝히지 않고 경찰 명운을 건다더니 152명이나 투입하고도 뇌물죄 청탁금지법을 윤규건에게 밝히지 못하고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기소를 했어요. 이 직권남용은 재판정에 가서 또 그렇게 볼 증거가 희박하다라고 없애버릴 거고 결국 이 성리는 비본질적인 죄만 남겨가지고 본질을 다 덮어버리는 걸로 간 겁니다. 이 버닝썬 사건도 정경유착형 사건이 있다. 그런데 그 정경유착형 사건이 한마디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버닝썬이란 안에서 여성들을 유린하고 자행했는데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그런데 그런 것들은 범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감히 신고하려고 하지도 못했고 특히 이런 류의 사건에 의례적으로 여성단체, 여성 무슨 변호사들부터 이 페미니즘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희한하게 버닝썬에는 한 명도 시위를 하거나 달라붙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김상교 모친이 외롭게 싸웠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걸 덮어놓고는 지금 검찰, 경찰이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검찰은 강신명을 구속시키고 경찰은 전 검찰총장 김수남이를 수사한다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문정권은요, 자신들을 혁명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혁명이, 이런 혁명이 있어요. 자기들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 버닝썬이라는 강남에, 서울 강남에 일종의, 이건 뭡니까? 그야말로 태폐와 향락과 범죄의 온상 소굴을 권력의 비호화에 유지되도록 하고 그걸 지속시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부패도 커넥션도 거대하게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김상교 이 모자가 아니었으면 이 사건이 터지지도 않았을 건데 우연히 계속 지속됐을 거고 아마 문정권 5년 내내 갔을 거고 윤규건은 보스로서 그 뒤를 다 봐주면서 온갖 범죄 행위가 돈과 권력의 유착하에서 여기에서 자행됐을 거예요.
본류는 유착이고 비본류는 일종의 성폭행과 마약 동영상이에요. 자, 힘이 있으니까 이 짓거리를 하지 힘이 없는 놈들이 이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다른 클럽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힘이 있다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 지하에서요. 자, 시민혁명이 이렇게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저는 저들이 촛불을 시민혁명이라고 우겼다면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드루킹도 여실히 보여준 겁니다. 하나는 시민혁명을 주장하고는 사실은 그것이 조작된 여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민혁명의 결과가 진짜 과거의 군사정권, 과거의 수구 보수들 저들이 비판하는 그런 때보다도 더한 부패와 향락과 인권 유린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되도록 방치하고 정권이 뒤를 받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파적 이해관계에 국민들이 빠져가지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라는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가요. 한국당의 여성 의원들이 나서서, 그 중에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도 변호사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피해 여성들을 다 면담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버닝썬 사건의 본질이 윤규건이 털어지고 성리 그냥 성매수냐 아니냐로 축소시키는 게 아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이 권력과 부패한 돈의 유착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마약과 성폭행과 인권 유린이 있었다. 이걸 명확하게 검증해서 이런 쪽으로 수사가 집중돼야 된다라고 하지 못한 부분도요, 야당이 그야말로 집권 능력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가짜 촛불 혁명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걸 드루킹과 버닝썬이 보여주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